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보통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 이제 위자료를 질 수 있는데,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한국의 실무가 어떤지 김수선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사실 위자료는 내 이제 정신적 이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거잖아요. 많이 이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이제 금전적 보상을 그렇게 큰 금액 정도로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이혼에 따른 이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위자료 청구의 결과는 이제 뭐 이제 타방이 이제 굉장히 나쁜 짓을 해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제 가령 뭐 아기의 유기,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뭐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뭐 장기간 아주 뭐 심한 폭행을 가했다거나 아니면 불륜, 뭐 이런 경우에도 한 2천, 3천만 원 정도가 사실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상대적인 이제 큰 금액이 인용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위자료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 다른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제 형평을 위자료 부분에서 맞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고. 근데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나 정말 감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따 퇴근하면서 들어보고 싶은데 딕션이 얼마나 잘 들리면은 전부 지금 딕션 킹이지 말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분, 박 작가님 이후에 또 한 명의 이제 아니죠. 또또 아버님, 박 작가님, 딕션 킴, 한빈님.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반면. 그 핵심은 재산 분할이네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사실 속된 말로 구찌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메인은 아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핵심은 이제 재산 분할이죠.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하면 보통 이제 뭐 아무래도 남편 아내 이렇게 있으면 5대5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나운서님께서 딕션 킴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제 각자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기여한 게 있으면 그만큼은 이제 띄워줘라, 이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유 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대5에서 출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쌍방이 사실 공동 생활이 길수록 서로 이제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이제 무형, 유형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부부의 생활에 이제 같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유지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실무상 재산 분할 비율이 5대5 또는 6대4의 경우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5대5로 출발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혼인 기간이 극도로 짧은데 아내 쪽에서 막 집도 장만하고 본인이 경제 활동도 다 하시고, 근데 결혼한 지 한 3개월 만에 파탄이 났다. 그러면은 사실 5대5 비율이 인정받기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뭐 대부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10대 빵이 될 수도 있어요. 3개월 정도면. 그렇다면 위자료로. 근데 이거 너무 아나운서 느낌으로 10대 빵이라고 이 경우는 10대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빵이 이런 딕션 정말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장풍을 맞은 느낌일까요? 먼저 퇴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빚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 모두 재산 분할 원칙, 동일한 원칙으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법리고요. 그러니까 소극재산이 빚이라는. 그렇죠. 소극재산의 빚입니다. 제가 그거 설명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소송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족들한테 빌린 돈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우리 이거 집 살 때 사실 이게 10억짜리 집이지만
이거 8억을 우리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빚을 점점 확대시켜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빚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몫이 커지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족들에게 그 지게 되는 빚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태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 데서 받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담하는 채무야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혼인이 파탄되기 한 달 전에 아니면 이제 이미 파탄되고 이제 서로 이제 따로 별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새로 그 일방이 부담하게 된 채무 그런 것도 제외가 됩니다. 보통 이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비율을 산정하게 되나요? 재산 분할은 네.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거든요. 그거는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내 명의로 돼 있더라도 남편이 그거에 기여를 했을 수 있고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아내가 기여했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분할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이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기여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기여도라고 할 때 아까 뭐 딕션 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거나 이것만이 기여는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한 전업주고 이제 내조를만 한 경우에도 이제 기여를 인정은 해주고요. 다만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에 비해서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여도가. 이런 기여도 외에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혼인기간, 그다음 나이, 그다음 혼인 파탄의 원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례들 몇 개가 있는데 과연 퇴직금 같은 거는 분할 대상이 과연 될 것이냐. 내가 지금 근무 중인데 장래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있다면 그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을 하는 그 이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딱 확정이 되는 퇴직급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근무해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걸 기여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연금 분할되냐고 지금 제가 세보니까 한 15번 정도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말씀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제 대상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인데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그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언제 생각하기에 이제 그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각자 이제 주장을 할 것인데, 예컨대 이제 그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거를 그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결혼 연한이 지났다라고 볼 때에는 이 역시도 이제 그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이 제기될 걸 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재산을 막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오늘 작가님 한번 도와주시면 하루 종일 마이크 들고 지금 사실 저는 김종호 변호사님 그 입만 보고 있다가 김종호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딱 갖다 드리고 이거라고 했어서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이건 변호사가 선임되면 누구나 하는 게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하고요. 그러면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목록에 이제 다 이제 재산을 써서 법원 재판부에 올리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또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제 오히려 법원에 이제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알고 계신 거의 모든 은행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이런 거는 전부 다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권성학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도 소장 제출하기 전에 이거 이혼 될 것 같은데서 내가 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걸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은 이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이제 죄가 성립이 되고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을 받게 돼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산 명시 신청 내지 조회에서 좀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조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이 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재산 분할 신청 전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연구로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한번 강림해 주시고 오늘 뭐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변호사님 뭐 지성과 미모를 앞으로 담당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같은 고정 멤버로 진행해드릴 거고 뭐 이렇게 5분이서 웬만하면 다 같이 이렇게 좀 방송을 하려는 게 저희 지금 계획이고요. 네. 앞으로도 딕션 킹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저 이제 막내가 아니네요. 잘 됐습니다. 네, 제가 막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너무 아쉽다. 정창민 아쉽네요, 진짜. 오늘은 프리스타일 어때요? 프리스타일로? 네. 프리스타일로 저희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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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